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의 소금 장수 오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서방이 소금지게를 지고 소금을 팔러 나갔다가 달포가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니 만삭이 된 아내가 남산만한 배를 뒤뚱거리며 나와 그를 반겨 맞았습니다. 이제야 돌아오세요? 고생이 많으셨지요? 나야 뭐, 임자야말로 그 몸으로 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 이제 당신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새끼를 뺀 그 집의 암캐도 주인이 돌아온 것이 반가웠던지 낑낑거리며 오서방에게 매달려 연신손을 핥아대자 오서방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여보, 금년에 우리 집엔 경사가 터졌소. 경사가. 오서방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한박웃음을 지어대자 오서방의 부인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용마루 밑에서 같은 달에 둘이 해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원, 별소리를 다오. 한용마루 밑에 생명이 잇따라 나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아차, 내 정신 좀 보게. 여보, 얼른 들어가서 내가 뭘 사왔는지 보시오. 곧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던 오서방은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이에게 신기고 입히고 씌울 것들을 사왔습니다. 예쁜 꽃신과 베네 저고리를 보자 부인은 그걸 보며 너무도 기뻐하였죠. 세상에 이리도 자상한 남편이 또 있을까.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서방의 부인이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참을 불러대도 개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두루 찾아다니다 보니 마당 위에 가려놓은 나뭇가지 옆에다 짚을 모아놓고 어미개가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하도 기특하고 고마워서 아껴 먹던 좁쌀로 죽을 써서 먹이고 자기가 먹으려고 사두었던 미역국도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서방의 집에서도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아주 귀엽게 생긴 옥동자를 출산한 것입니다. 오서방은 너무도 신이 나서 자나깨나 집에 들어오나 밖으로 나가서나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렇게도 알뜰하고 마음씨 곱던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시름시름 앓았는데 얼마 후 그만 죽고 말았지요. 오서방은 실성하여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방바닥과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여보게, 오서방, 정신 좀 차리게나? 그렇게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겠나? 불쌍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웃들의 걱정에 정신을 차린 오서방은 아기부터 찾았으나 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음씨 좋은 이웃 사람들이 오서방네 바로 뒷집에 사는 과부한테 아기를 맡겨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과부에게 젖을 물리다니요. 사실 이웃집 과부는 남몰래 정을 통해 임신한 지 8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마침 젖을 짜 버리던 차라 동네 할머니가 배고파 우는 어린애를 안고 가서 사정을 하니 젖을 먹여주었던 것이지요. 옛날 일이지만 과부는 처녀 때부터 오서방을 짝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서방이 자기보다 인물 곱고 착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자 홧김에 얼굴도 보지 못한 다른 마을 총각에게 시집을 가버렸죠. 그런데 그 남편이 몇 해를 못 살고 죽는 바람에 친정으로 돌아와 있다가 외간 남자와 남몰래 정을 통해 임신까지 했는데 그만 아이를 잃은 것이지요. 과부는 내심 오서방의 아내가 죽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게 되니 이는 하느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라며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마을 사람들 역시 오서방을 찾아와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웃집 과부와 짝을 맺어 살라고 권했지요. 하지만 오서방은 옛날부터 그 과부의 행실이 부정한 데다 성품 또한 시기가 많고 지독한 여자라는 것을 빤히 알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것도 문제려니와 젖을 달라고 보채며 오는
갓난아기 때문에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수 없이 과부를 후처로 맞아들였죠. 그리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서방은 아이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의 장례를 치른 데다가 또 새 장가까지 들다 보니 그동안 장사도 나가지 못하여 생활이 여간 쪼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새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소금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내 다녀오리다. 이번에 나가면 한 달포 정도 걸릴 것이오. 그동안 먹을 양식은 마련해 놓았으니 우리 귀동이랑 잘 있으시구려. 아이고, 귀동이 걱정은 마시고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서방은 지게를 지고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 소금지게를 지고 소금을 팔러 갔던 오서방이 운 좋게 소금을 빨리 다 팔고 번 돈으로 양식과 아내에게 줄 선물을 들고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살인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스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예전 같으면 개도 달려나와 매달리고 아내도 문 밖까지 달려나와 짐을 받아들이련만 웬일인지 집에는 개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소. 여보, 여보. 오서방이 지게를 내려놓으며 소리를 내자 뒷곁에서는 우당탕 소리가 나고 이상하여 안방문을 여니 새로 맞은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불편하기라도 하오? 오서방은 아내를 바라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새 부인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눕는데 웬일인지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소? 오서방이 묻자 새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죠. 당신이 장사를 떠난 후 며칠 뒤 갑자기 신혈이 나더니 이내 제 어미 곁으로 떠나고 말더군요. 오서방은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우리 귀동이가 죽었단 말이오? 그럼 아이는 어디다 묻었소? 제 어미가 잡아갔으니 제 어미 무덤 옆에다 묻었지요. 오서방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속이 뒤집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집을 내려다보았는데 어미개는 없고 새끼 3마리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망한 놈의 개. 제 새끼는 죽여놓고 어딜 갔단 말이냐? 오서방은 탄식하며 아이가 묻혔다는 전부인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다가 오는지 눈앞에 어미 개가 달려오는 게 보였죠. 에이, 썩어질 놈의 개. 오서방은 반갑다고 꼬리를 치며 달려드는 개를 발길로 차고는 돌멩이를 집어들어 던졌죠. 주인의 돌팔매질에게는 도망을 치다 멈춰서서는 지저대고 또 돌을 던지면 도망치다 멈춰서 짖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서방이 가만 보니 개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눈물을 흘리자 오서방도 콧마루가 찡해져 그만 쥐었던 돌을 놓고 말았죠. 그러자 개는 오서방에게 다가와 바지가랑이를 물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오서방이 욕을 하며 발길로 차려고 하면 개는 저만치 뛰어갔다가는 다시 와서 또 바지가랑이를 물어 당기며 낑낑거리는 게 하도 이상하여 오서방이 말했습니다. 나 보고 어딜 가잔 말이냐? 개는 그제야 앞장서서는 오서방에게 쫓아오라는 듯 짖었습니다. 그에 못 이긴 척 오서방이 개의 뒤를 쫓아가 보니 개는 소나무 숲 쪽으로 들어갔죠.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 소리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보았죠. 어미개도 컹컹 짖으며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니 이윽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그리고 오서방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아니,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오서방이 자세히 보니 오솔길 위에 승냥이 한 마리가 죽어 있고 그 옆에서는 어미개가 오서방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미개는 소나무 숲 움푹 패인 곳에 마른 소나무 잎을 모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아기를 눕히고 젖을 먹이고 있었죠. 그렇게 어미개의 젖을 빨던 아이는 얼마가 지나자 배가 부른지 고사리 같은 주먹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없는 사이 저 개가 내 아이를 살려낸 것이구나.
오서방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아기를 끌어안고 그 보들보들한 아기의 볼에 얼굴을 대고 마구 비벼대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고 오서방을 나무라기라도 하듯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오서방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서방은 그 짓이 하도 안쓰러워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개가 또 오서방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또다시 개를 쫓아가보니 아내의 무덤 옆에 움푹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개가 포대기 하나를 물고 오는데 오서방이 그 포대기를 찬찬히 보니 아이를 쌓고 안아주던 포대기였지요. 그리고 개를 다시 보니 여위고 여윈 개는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다 발톱도 다 빠져 몇 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서방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그래, 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만하다. 후처가 이 아이를 생매장한 걸 내가 파내어 소나무 숲속에 숨겨놓고 젖을 먹여 살렸구나. 내 새끼들이 젖을 먹겠다고 따라온 걸 물어 죽이고 밤이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달려드는 승냥이까지 물어 죽인 개로구나. 오서방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개를 끌어안고 흐느끼던 오서방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에이, 이 개보다도 못한 년 같은 이라고. 너 같은 년 때문에 다른 계모들이 싸잡아 욕을 먹지. 오서방의 눈에서는 불꽃이 활활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까? 의문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어찌나 힘차게 문을 밀쳐댔는지 부엌문이 벌커덕하고 나가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산토끼 놀라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선 계모는 불똥이 튈 만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들어서는 오서방과 그 품에 안겨 주먹을 내두르는 갓난아이를 보자 기절초풍할 지경으로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숨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저 귀신 좀 봐라. 사람 살려요. 뭐, 귀신? 내년이 지금 누굴 보고 귀신이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내년이 바로 여기가 아니더냐? 똑똑히 봐라. 내가 죽이려 했던 이 아이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내년이 죽고 싶지 않거든.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려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계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당신이 그 애를 볼 때마다 죽은 부인을 못 잊어 할까봐 그랬어요. 아이고, 한 번만 살려줘요.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한 년. 내년이 죽은 무덤에는 아마도 풀 한 폭이 안 날 게다. 사람의 가죽을 쓰고 어찌 그리도 지독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내년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날벼락 맞기 전에 냉큼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오서방의 천둥 같은 호령에 질겁하여 꽁무니가 빠지도록 밖으로 뛰쳐나온 과부는 갑자기 하늘 땅을 뒤흔드는 청천벽력에 혼이 싹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하죠. 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개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개만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